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사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씨 측에서 나 살아 돌아갈 건데 무슨 조기 대선, 굴비 대선 얘기하냐 이러면서 자기네 그 비서실장 등등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엄포를 놓고 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한숨 더 떠서 대선 준비하지 말아라, 여론조사도 하지 말아라,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하고 있으니 사실은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좀 있으면은 사실은 헌재에서 결정이 날 것 같고, 그 결과는 아무래도 인용될 것으로 좀 보이는데, 본인들 입장에서. 그런데 어떻게 대선 주자로서, 후보로서 선거운동 하지 말라는 거냐, 지금 그래서 되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시장 같은 사람은 이 자기 그 시정 운영과 관련해서 본인이 이제 대선에 나가겠다고 뭐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막 선거운동을 지금 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의 대통령 선거 홍보물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올리면서 이렇게 이미지를 바꾸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구 참여연대가 성명을 내고, 지난달 29일 정장수 부시장이 자신의 SNS 커버 이미지를 홍 시장 선거에 이용하는 것으로 지금 했는데, 이거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럴 거면 당장 지사직 그만두고 해라 이런 얘기를 지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뭐 오세훈 씨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도 사실은 대구 쪽에다가 뭐 낸다는 거잖아요.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홍 시장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지금 선거운동을 교묘하게 지금 시작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로 지금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 기정사실화되고 국민의힘에서 후보 선출 방식이 어떤 형태가 뛸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지금 구구 세력들의 등을 지게 되면 후보가 되기 힘들다. 그렇죠. 바로 그들의 그거죠. 지지 강도는 만만치가 않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의식하고 있을 것이고요. 또 이제 어쨌든 그 전광한 세력과 결탁했다고 보이는 김용현, 또 김용현을 수호하기 위해서 오늘 그 이제 국회 출석도 거부하는 국민의힘.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냉엄한 평가와 심판이 있어야 된다. 네, 그게 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100일 내에 닥칠 여러 가지 정치 변화 이 속에서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에 좀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전 경남도지사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에는 김경수가 있다, 뭐 김부겸은 어디에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조금 통합과 화합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SNS에 이제 자꾸 그 글을 올려가지고 사실은 좀 논란이 좀 됐었습니다. 근데 복당을 신청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들려옵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김경수 전 지사가 1월 31일에 복당을 신청했고 지금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라고 지금 밝혔거든요. 이거는 박진영 평론가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복당 신청했다는 것은 대선 나가겠다, 당내 경선에 임하겠다는 뭐 절차적인 하나의 준비 과정으로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감옥을 가게 돼서 실형을 살게 되면은 피선거권이 정지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정당 당원으로서의 활동도 정지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사면 복권이 완벽하게 됐기 때문에 이게 다시 복당을 할 수 있고요. 네. 뭐 출마하는 것도 본인의 자유고 사실 여러 명의 후보가 있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하나 이제 조금 제가 좀 조언을 드리자면은, 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뭘 하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시고 그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든 뭐 김동연 지사든 저 사람들은 나와 달라, 내 생각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내 생각이 더 민주적이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고 우리 국민들의 복지를 높이는 데 좋아, 이런 기준에서 비판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내 생각이 없이 상대의 정치 행태라든가 지나왔던 정당의 갈등들을 끄집어내서 뭐 다시 이렇게 좀 소금을 뿌리고 이런 거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에 나와서 떨어져 나간 당원이나 지지자들을 끌어안지 않고는 우리가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 선거 과정에서 똘똘 뭉치는 과정에서 그로 인해 상처받는 분들이 생겼으니 이분들을 끌어안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대선에 이기겠냐, 이런 얘기 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저는 그 요즘 여러 뭐 비명계로 분류될 수 있는, 애써 분류한다면 그런 분들이 당의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이 대표를 공격을 하고, 그리고 통합 정치를 얘기하면서 이 대표를 공부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지적들이다. 당의 정체성 제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저는
현역 의원으로서 평가를 하고 싶고요. 또 당내에서 비판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성격이 아닙니다. 그러한 정치를 해오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는 더욱더 새로워지고 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참 나라의 큰일, 지금도 큰일이지만 그 비상계엄이라는 엄청난 일을 막아낸 것은 뭐 깨어있는 시민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역할을 했지만 저는 그 이재명 대표의 어쩌면 트라우마, 어쩌면 예지력이 비상계엄을 염두에 뒀었다. 예측을 했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사전에 심리적 준비를 할 이제 그러한 이제 일들을 만들어 주셨었던 분이 저는 이재명 대표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탄핵 세력의 제압을 위해서 하나로 뭉쳐야 될 그런 시점인데 제가 보기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정체성. 앞으로 우리가 이제 조기 대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께 미래를 얘기하면서 다가서야 될 부분들은 있겠지만 지금 형국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탄핵 세력 제압에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둬서 민주진영의 수권만이 개혁이다. 이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약간의 우클릭 행보도 하고 있고 서민과 중산층도 그렇지만 그 이외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나라의 미래를 위한 정책들을 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매 건마다 시시비비하는 태도는 옳지 못하다. 그러다 보면 네. 밥상이 차려지니까 파리떼가 몰려든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아까 몇 분 얘기 나오신 분들이 예전의 모습들이 아니다. 좀 자중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양무석 의원 같이 너무 좀 강성으로 세게 얘기하시는 분들에 대한 또 비판이나 이런 것들도 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양문석 의원님은 저랑 아주 개인적으로 제가 아주 좋아하고 아주 친한데요. 네. 그러니까 소리 좀 지르지 말고. 예, 같은 말인데 왜냐하면 양무석 의원이 친문계 그러니까 비명이라고 부르죠 보통. 예, 노무현 문재인 파리들 그만해라. 그리고 니네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자중질환 일으키냐, 시끄럽다.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전선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뭐 우리 김병수 전 지사의 워딩이나 뭐 약간 뭐 껄끄러운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흔들릴 이재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의 그 뿌리 깊은 전통 지지자들이 얼마나 스트레스와 그 나름의 분노가 있는가가 이제 표출되는데 이 지금 뭐 김경수, 김부겸 등등요 다 검증된 사람들이에요. 뭐 조사해봐야 지지율도 안 나오고 또 세력화도 안 되고 그렇게 검증됐다.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과하게 화를 낼까? 네네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에 그냥 스트레스가 엄청 컸던 거예요. 그래서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언론에서는 이게 조회수가 나오니까 욕 먹으면서 기사 조회수를 뭐 하는 거고 뭐 이재명 대표가 이런 경우에는 좀 때리면 맞아주면서 대세에 아무 지장 없는 흐름이니까 가는데 다만 충고는 좀 해보고 싶은데 자기 깜냥보다 높은 자리를 누린 사람들은 제발 좀 그 유시민 작가가 하신 말씀 아가리 그거야. 닥치고 아가리 실제로 닥치라고 보라고 자기 수준들을 스스로 좀 과대평가하고 지금 나서 이현주를 봐 이현주를 그렇게 헛방만 치다가도 윤석열을 보니까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거의 광분을 해서 윤석열하고 싸우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이라고 맞아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지. 근데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그 김경수 씨의 인식을 아마 지금 뭐 민주당원 거의 한 90%는 동의 못할 걸요. 최소한. 왜 우리가 뭐 떨어져 나간 당원들을 자기가 불러 모으겠다? 100만도 안 되는 당원을 지금 이재명 체제에서 500만까지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실제로 과거에 이낙연 때 정말 네거티브밖에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이낙연 씨가 선거 과정에서 오히려 국임당보다 더 심하게 했고 대장동 같은 경우 문제를 아예 자기가 발생시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김경수 씨를 보면서 사라져서 박수 쳤던 이낙연이 돌아온 느낌?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건 이제 정치인으로서 문 의원의 생각이고
네. 대다수 아마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진보 계열에 있는 저희는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쨌든 그 모든 분들이 내란숙의 파면에 역량을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과정 속에서 당원들에게서 국민들에게서 정치력을 평가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네. 이재명을 공격해서 평가받으려는 태도는 버려라. 네. 버려라. 네, 저는 뭐 그 민주당의 이제 특히 이제 친명으로 불리는 현역 정치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응대하실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응대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응대는 제가 해드릴 테니까 그 제가 봤을 때 그 우리 김부겸 총리님이나 김경수 지사님, 임종석 실장님 네.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언제든지 제가 응대해드리고 3대1 토론도 제가 가능합니다. 오, 세 분 정도는 제가 좋습니다. 왼팔 하나로 제가 제압해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중요한 건 지금 현재는 지지자들이나 이 국민들이 여기까지 만들어냈지 사실 정치인들은 고맙게 생각하시고 지금 민주당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이 윤석열 씨와 국민의힘의 이런 태도들이 다시는 재현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 사실은 이게 더 저는 급한 거다라고 지금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옆에서 지켜봤지만 이재명이 아니었다면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이상의 직을 줘도 되는 사람이다. 네. 왕이요? 글쎄요, 저는 그러니까 추앙해도 모자랄 판에 네. 지금은 공격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럼요, 지금. 공격해도 되는데 내부 제 총질을. 생각에는 그 민주당 지지자가 꼭 진보는 아닌데 그냥 편의적 용어를 쓰자면 한 몇 번의 각성 과정을 통해서 이제 견고한 지지자가 되거든요. 지금 이재명으로 재편되어 있는 민주당은 역대 유례 없이 큰 규모의 강구해요. 그러니까 DJ 때 김대중 열혈 지지에는 그 한해는 지역색과 레드 컴플렉스가 상당히 작용을 했고 노무현 때는 정말 신선하게 이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이 젊은층, 중산층 중심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지지층은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 방대한 규모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와서 옆에서 좀 옆구리 찌른다고 그래서 뭐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무려 총 108만 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정이 끝나셨다면 꼭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 무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670-257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해 주십시오. 상담 시 저희 스픽스 또는 역진 용사들 유튜브 채널을 말씀해 주시면 현금 비밀 혜택과 함께 할수록 더 큰 혜택 주어지고요. 지인 추천 시 추천할 때마다 최대 4만 원권 모바일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새해 이벤트로 또 다른 혜택도 드리고 있으니 놓치지 말아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심란님 또 슈퍼챗 보내주셨고 착한 미드님께서도 슈퍼챗으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우리 스픽스를 사랑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사실은 제가 이제 갑자기 중간에 탁 광고를 해버리는 이유는 광고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겠죠, 당연히. 네, 그리고요. 자고 일어나면 허리 아픈 분들 주목하십시오. 수백만 원짜리 매트리스 부럽지 않은 푹신하면서도 탄탄한 신상 토퍼가 나왔습니다. 저기 지금 보이는 게 지금 토퍼인데요. 저 주황 색깔로 이렇게 지금 테두리 지금 놓여져 있죠. 우유 베개로 유명한 수면 공감에서 4년 동안 개발한 우유 토퍼 드디어 출시됐습니다. 포근하면서도 폭신한 코튼 쿠션 사이에 탄탄한 지지력을 위한 메모리 폼을 넣은 3중 토퍼여서 낡은 침대 위에 깔면 새 침대처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푹신하거나 너무 딱딱한 침대에서 자면 오히려 척추와 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혹시 그동안 잠자리가 불편하셨다면 우유 토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토퍼가 이 잠자리 수면의 그 질을 되게 높여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토퍼 당연히 몇십만 원 할 것 같지만 수면 공감 공식몰 회원 가입하시면 9만 원대부터 구매 가능합니다. 공식몰에서 구매하시고 배송 메시지에 스픽스 적어주시면 보관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보관 스트랩까지 증정하고 있습니다. 좋은 가격에 사은품까지 같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잠을 잘 자야 화도 안 나고 잠을 잘 자야 목주름도 안 생기고 잠을 잘 자야 사람이 착해지고 순해지고 건강해집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아끼지 마시고 다른 거는 아끼시고 이런 거에는 아끼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 그리고 이 우유 토퍼 다시 한번 스픽스몰 연결하시면 좀 구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많은 저도 광고 하나만 합니다. 네네 해주세요. 예.
그 미국 언론이 말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 미국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라고 있거든요. 네.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재명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윤석열보다 더 나은 외교적 동맹이 될 것. 이재명 대표는 당파주의보다는 국익을 우선시하는데 이는 윤석열이 선동 외교하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이재명 트럼프 두 현실주의자가 만나 놀라운 지정학적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을 것. 이게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포린 폴리시의 평가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도 있네요. 나경원과 국민의힘 의원들 트럼프 대통령과의 보잘것없는 관계를 자랑하며 워싱턴으로 향했다. 이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네. 예. 미국도 이재명을 인정하고 좋아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선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지도 거의 못하고 멀리서 이렇게 그냥 바라만 보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특히 성조기를 들고 다니시는 분들. 네. 지금 저 보도 때문에 네. 트럼프가 이재명 좋아한다니까 트럼프도 친중이다 그래가지고 어디 공격할 태세예요. 그래요? CIA에다가 좀 신고할 태세입니다. 야, 또 신고해요? 야, 진짜. 문대림 의원님 네. 이런 방법은 없어요. 이제 조기 대선을 해서 대통령 선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동시에 같이 국민 투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원포인트 계엄으로 4년 중임제를 할 거냐 말 거냐. 그게 통과가 안 되면 그냥 5년 정례적으로 하고 4년 중임제가 원포인트 그 개헌론에 같이 되면 그때 당선된 대통령이 4년 중임을 하는 한 번 거죠. 더 해. 그거 하면 안 되나? 논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논란이 많은 얘기는 지금 하지 말고 그게 다 이제 회의할까요? 두려워할 거 없는데 네. 대선 날 같이 하자는 거야. 국민투표와 대통령 그러니까 선거. 재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면 중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 권력이 동원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2기 때는 오히려 최선을 다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사실 그 미국 보면 그좀 그런 부분도 있죠. 예. 사실은. 이재명 5년 네. 써먹기 너무 아까워서 하는 소리예요. 아 예. 네, 애효님께서 조만간 트럼프도 CIA에 신고되겠군요. 아, 저는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이라고 오늘 생각하는데. 국민일보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 맞아요. 트럼프 윤 대통령한테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트럼프만 당선되면 자기를 도와주러 구원을 들어올 거라고 사람들을 많이 선동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트럼프 윤 구명에 관심 없다. 태극기 그렇겠죠. 부대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왜 자꾸 성적에는 흔드는 거죠? 그러게 그거 말이에요. 이제 구명해달라고 지금 SOS 하는 거죠. 근데 너무 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더 나은 동맹이다. 이게 이제 포린 폴리시가 지적하는 거죠. 정말 좋은 말인데 저는 그거보다도 제발 흔들고 정말 무슨 사대주의 하는 것처럼 이렇게 쫓아다니지 말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지금 1950년대도 아닌데 2025년도에 미국한테 아직까지 이러고서 다니는지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외할아버지가 일제 때 18살이었어요. 3.1운동 때. 사람들이 역사책에서 보면 맨날 태극기 들고 만세했을 것 같잖아. 일장기 들고 난리치는 행사가 얼마나 많았게요. 똑같은 거야. 지금 성조기 드나 그때 일장기 드나 그 인간들이 연장돼서 지금 이러고 있다고. 맞아요.